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장에서도 다양한 분석해 주실 하이스텔 박정현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텔 박정현입니다. 또 주말 사이에 변동도 있었었고 네, 최근에 맞아요. 이제 악재 이슈도 있었었는데요. 그에 맞춰서 또 저희가 어떻게 또 관점을 바라봐야 될지 같이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또 분석을 워낙 잘 해주시기 때문에 다각화해서 오늘도 한번 내용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뭐 비트코인에 관한 온체인 지표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슈로도 전해드렸었던 뭐 비트코인 ETF 관련한 또 그런 내용들도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예,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비트코인의 펀딩비라고 오.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은 펀딩비를 통해 갖고 시장의 심리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선물을 관점에서 롱을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 또 숏을 많이 갖고 있는지 네.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또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립토 컨트 같은 그런 이제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무료로 이제 그런 이제 펀딩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펀딩비에 관련된 자료를 크립토 컨트에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한 이거를 이제 로그인하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펀딩비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양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를 그러니까 보인다는 것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상승에 대한 이제 가능성들을 보고 있다는 건데요. 보통 이제 궁금하신 것이 저점이 어디냐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이제 많으십니다. 예, 그러나 꿀팁을 알려드리면 네. 펀딩비를 활용해서 단기적인 어떤 이제 저점들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길게 솟은 이제 숏 펀딩비가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걸 보실 때 펀딩비를 통해 갖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에 급격한 하락이 있을 때 또 사람들이 급격하게 숏을 포지션들이 늘어날 때 그때가 보통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점이 언제냐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럴 때 파악할 때 펀딩비를 좀 활용하시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않으셔도 이제 시장의 저점과 그 진입한 실점을 알 수 있는데 좀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펀딩비는 실제적으로는 롱을 가진 사람들이 숏 가진 사람들한테 뭐 양수일 경우에는 이제 펀딩비를 지불하는 경우고 또 음수일 경우에는 숏을 가진 사람이 롱을 가진 사람한테 펀딩비를 이렇게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8시간 간격으로 이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펀딩비에 관해서 오늘 새롭게 들어보는 시장이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는 좀 롱이 더 많은 걸로 표현이 되는데 맞나요, 대표님? 예, 아직까지는 보니까 롱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쵸. 있는 거 네. 보면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상승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바닥이 아니다라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예, 바닥이 분명히 아니고요. 예, 분명히 떨어질 가능성들은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펀딩비의 비율이 음수보다는 양수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면 대부분. 네. 상승의 관점에서 보는 이제 그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도 지금 양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펀딩비 상황을 좀 보자면은 시장에 관해서 아직까지 바닥 구간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펀딩비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간격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관한 변동성을 파악하시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서 이제 블랙록이 비트코인 파생 상품에 관해서 신청을 했다라고까지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협업 관계를 코인베이스와 많이 굉장히 했다, 코인베이스와 했다 이런 정도의 이슈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직접 줬을까요, 대표님? 최근에 주말 사이에 네. 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이제 이 뉴스가 있는 이후로부터 비트코인의 좀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좀 악재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호재에 목말라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게 이제 좋은 이제 담배와 같은 그런 이제 호재가 뭐 신청했다 이제 신청이 돼서 완료됐다는 것도 아니고 신청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제 약간의 이제 좀
호재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호재로 계속해서 연속되어질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뭐 이제 기사 내용들을 보면 뭐 이제 블랙록이 BTC 이제 비트코인 파생 상품이 신탁이자 뭐 현물 기반 ETF 뭐 그러면서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ETF 상품입니다. 그래서 ETF 상품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단순합니다.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이제 쉬운 이제 상품이긴 하지만 그러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ETF 상품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복잡한 이제 그런 이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규제, 뭐 발행, 뭐 세금, 유통, 뭐 소비자 보호 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소들과 요건들에 맞춰서 설계가 돼야 되고 또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블랙록의 어떤 자산 규모나 전 세계적인 이제 네임 밸류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ETF를 만들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고 또 그것이 이제 기간에 이제 자금이 유입이 돼 갖고 비트코인 상승에도 좋은 이제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단순한 이제 뭐랄까 시나리오 그런 이제 인과관계로 이제 파악하기에는 좀 이제 어려운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랙록의 이제 ETF를 따지면 많은 ETF 상품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성공한 ETF 상품이 있고 또 이제 실패한 ETF 상품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블랙록도 다양한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ETF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블랙록이 ETF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하기 쉽지는 않고 이제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결국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자금에 이제 수요가 있어야 되고 그 수요를 통해 갖고 이게 이제 상승의 이제 효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기관들의 이제 수요나 아니면 이제 인식들이 생각보다 요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악재나 이제 없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때문에 많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ETF 상품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이나 호재가 이어질 거라고는 이어질 거라고 쉽게 이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들로 잠깐 이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블랙록이 이제 ETF 상품을 신청 임박했다. 그런 소식들이 또 시장의 호재로 작용된 건 맞습니다. 워낙 우리 시장에 지금 악재가 만연하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작은 호재도 좀 그래도 크게 와닿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파생 상품을 출시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뭐 잘 될 것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용자가 일단 많아야 되고요.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좀 이탈률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금요일 날에도 글래스노 리포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 이탈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게 좀 이 파생 상품 관련해서도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글로벌 M2와의 상관관계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걸 의미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뭐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의 단기적인보다는 좀 장기적인 어떤 예측과 이제 상관관계를 좀 분석을 한 이제 자료이고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여러 이제 관계들을 통해 갖고 뭐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퀀트적인 관점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통화 공급량 M2는 이 자료는 이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그 네 개 이제 중앙은행에 관련된 이제 M2에 대한 이제 통화 유통량에 관련된 그래프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M2 이제 유통량이 늘어날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통화 공급량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되고 있고 그 증가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이제 좀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향후 이제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 갖고는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이제 가져왔고요. 이것들을 이제 뭐 해석을 하자면 비트코인이 이제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통화 유통량이 이제 늘어나면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가능성들이 생기고 그리고 통화 가치는 이제 저평가되는 게 일반적인 이제 뭐 이제 해석입니다. 근데 그렇게 통화 가치가 이제 낮아질 때 결국은 비트코인은 수요가 한정되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가 수요와 공급의 이론에 의해서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것들이 전통적인 해석이고 그것들이 과거에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계속 보여왔습니다. 또한 통화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또 이제 경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증가되고 그것들이 또한 비트코인의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해석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또 하나의 해석의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과거에 어떤 통화 공급량과 비트코인의 가격과 이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악재도 있지만은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와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M2가 최근에는 그러니까 좀 증감이 됐다라는 거네요, 대표님.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기록에 의해서는 이제 통화 공급량이 조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제 있네.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플러스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이제 통화 공급량은 증가되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료에서는. 되게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통화 공급량은 늘어갔다라는 거네요. 계속해서. 이제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나라도 나라가 같이 포함이 통계니까, 되기도 하는데 네. 예, 이제 그게 이제 좀 약간 복잡한 관계이긴 한데 그래요? 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 정책이 폐쇄적이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얘네들은 금리를 안 오히려 올리죠. 내리고 네, 네. 오히려 그것을 통화를 제한하면서 유통량을 늘리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경기가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정책들이 이제 나라마다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표현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귀한 또 자료를 제공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전 세계 통화량, 주요국의 통화량이 늘어갈수록 아무래도 수량이 제한적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경제학적인 원리로 봤을 때도 좀 타당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QR코드 하나를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항상 이제 좋은 자료들, 또 데이터 분석적인 자료들 많이 알려주고 계신데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대표님께 또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대표님께서 또 직접 개발하신 시그널 차트들이 있고 또 알고리즘 매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꼭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꼭 우리가 시장에 관해서 예측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다양한 대응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QR코드 하나를 띄워드릴 테고요. 또 대표님께서 시그널 차트 또 어떻게 분석을 해주실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데 일단 비트코인 투자 관점부터 저희가 살짝 짚고 그 다음에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예, 그래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상승장 때 돈을 버셨던 분들에 의해서 좀 약간 이제 투기적인 관점으로 많이 접근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네. 다양한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하나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이나 채권이 동시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되게 특이한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앞으로의 어떤 금융시장이 어떻게 이제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 뭐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채권이나 뭐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시는 것들도 좋은 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갈 때 리스크에 대해서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양한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하면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관점에서도 이제 많이 또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이 증가되어질 때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비트코인에 대한 그 이제 한정적인 수량 때문에 수요가 분명히 생길 거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활용 가능성들에 대해서 볼 때 비트코인의 이제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해지 수단으로서도 이제 약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 관점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5였습니다. 쌌죠, 예, 네. 그거에 따지면 지금의 가격은 또 많이 이제 오른 상태고 또 앞으로의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이제 될지. 얼마의 가치가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다른 상품에 비해서 또 변동성이 큰 그리고 성장성이 큰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요즘 지정학에 대한 뭐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탈세계화에서 이제 나라별로 이제 그런 세계화가 아니라 반대로 이제 또 이제 나라별로 분리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화폐로서의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와의 관계에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밌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반대로 움직여 그러니까요.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아요. 달러가 네. 올라갈 때 비트코인은 떨어지지만은 달러가 오히려 이제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그런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속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달러는 안전 자산인데 불구하고 달러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의 또한 가치와 또 밸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달러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같이 투자할 때 그만큼의 상세 효과와 그 리스크를 또 해치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투자 관점은 충분히 가능성 있고 그리고 유용한 그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간단히 투자 관점에서 들어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노란톡방 오신 분들에게 우리 대표님이 어떤 걸 또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간략히 들어보고 바로 맞춰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부분들은 시그널 차트입니다. 그래서 시그널 차트를 통해 갖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좀 유용하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다양한 지표를 통해 갖고 분석을 해드릴 수 있고 또 오토봇을 통해 갖고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금액만 세팅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트레이딩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서비스를 누리면서 또 매매를 하시면서 재테크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장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 그래도 출발이 나쁘진 않은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